그들이 우리에게 특정 금액을 제시했는데 내가 그걸 거절했어.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있었던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한미 방위비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에 지난해보다 최소 13%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우리 미국은 8,500마일이나 떨어진 나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우리는 한국을 위해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지 라 전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당신의 요청으로 최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내 친구다 라며 한국의 감사의 인사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도움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방위비 협상은 따로 생각하겠다는 이 이기적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의 주지사들이 트럼프의 편이 아닌 한국의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주지사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트럼프는 현재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방 국가입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미시간, 텍사스 등 50개의 주와 워싱턴 DC가 있죠. 50개의 다른 국가가 모였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국은 주마다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오렌지 껍질이나 커피 가루를 함부로 버리면 벌금 딱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다른 주와는 다르게 뉴저지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특이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8%가 넘는 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오리건주나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소비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100만원짜리 삼성 갤럭시 S20 스마트폰을 오리건주에서는 100만원에 살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10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서로 다른 50개의 국가와도 같은 이 미국 50개 주들에서 1인자 역할을 맡고 있는 주지사들의 권력과 영향력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한데요. 캘리포니아 헌법 5장 1절을 보시면 이 주의 최고 행정권은 주지사에게 기속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가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정부 강요들도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 라며 자신이 주지사들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해제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라고 발언했다가 미국 법조계의 강도 높은 비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븐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은 주정부가 내린 자택명령을 중단시키고 활동을 재개하라고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어떤 헌법이나 법규도 대통령에 그렇게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라며 트럼프가 도저히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MBC의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있을 뿐 왕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를 계속 강요한다며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법정으로 가게 되는 헌법적 도전을 맞이할 것이다 라며 트럼프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결국 미국의 주지사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이 50만의 분량의 진단키트를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레리 호건의 부인이 바로 1세대 한국계 김유미 씨, 지금은 유미 호건. 김유미 씨는 40년 넘게 미국에 거주하면서 그림 전시회에서 레리 호건을 처음 만났고 이후 3년간 교제 후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김유미 씨는 최근에도 나는 한국의 딸이다. 한국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며 주변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고, 덕분에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도 한국에 대한 사랑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의 사위라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협회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주지사 협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한국의 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입니다. 레리 호건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까지 7만 건 정도를 검사했다. 50만의 분량의 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를 한국으로부터 확보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미국 메릴랜드주와 한국을 연결한 것은 부인 김유미 씨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지켜본 트럼프가 또 이상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다. 메릴랜드 주지사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워싱턴에 전화를 했다면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라며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에 진단키트 검사 장비를 보내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외친 트럼프가 우리 모두의 혈압을 올리는 발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뉴욕 주지사가 한국을 대신해서 트럼프에 시원하게 한방 날려주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나의 세 딸들과 호건 주지사에 대한 뉴스를 시청했다. 제 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와우, 정말 현명한 방법이다. 또 다른 딸은 왜 아버지는 저런 생각을 못한 거죠? 왜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사오지 않았어요? 레리 호건 주지사가 나보다 낫다.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구한 것은 정말 틀에서 벗어난 생각이다. 극찬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메릴랜드 주에 이어서 미국 콜로라도 주도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콜로라도를 지역구로 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곧 10만 회 이상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한국에서 콜로라도로 도착한다. 내가 그걸 도왔다. 광범위한 검사가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핵심이고 콜로라도는 한국 외교부에 감사하고 있다 라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우리의 지속적인 우정에 감사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중요한 것이 증명됐다 라며 한국의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처럼 믿을만 하길 바란다. 고마워 한국. 콜로라도를 위해 이번 일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고마워. 그리고 한국도 고마워.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대유행에 대비했다. 라며 한국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명의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4명에게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효과를 봤다. 국내 바이오업체 이민메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해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민메드 대표는 코로나19 초기에 다른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좋은 결과를 보였다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 치료제를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 개발한 이 물질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보인 치료제가 등장하지 않았고 많은 후보군들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극찬했던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일 CNN에 따르면 콜롬비아 의대 교수 닐 슐러건은 이날 인터뷰에서 클로로퀸을 복용한 환자가 이를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더 나아지지도 않았고 더 나빠지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이 긴급 승인한 렘데시비르가 팬데믹의 해결사로 급부상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속도를 개선하는 데 효과를 나타냈지만 아직도 치명률이나 부작용에 대한 의구심은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방역당국도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같은 광범위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민메드의 김인환 대표도 렘데시비르가 최근 치료제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임상시험에서 메스꺼움과 급성호흡부전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지난 10일에는 투약그룹 11%가 생명을 잃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민메드에서 개발한 VSF는 임상시험 결과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치사량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쥐에 감염시킨 뒤 이 약물을 투여한 결과 70%가 생존했다며 앞으로 이 약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 대상 치료 목적으로 이 약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내주었고 오는 7월에는 이탈리아에 가장 먼저 공급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이민메드는 이탈리아 현지 임상시험 수탁기관으로부터 약물 공급 요청을 받아 사용 승인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앞으로 이탈리아 현지의 중증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민메드는 북미 동남아 등 5개국에도 공급 계약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 국내 연구진이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재 해당 후보 물질에선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몸속 물질인 중화항체가 확인돼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 연구센터 정대균 박사팀과 고려대 약대 송대석 교수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조합 단백질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해 국내 바이오 기업 휴베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후보 물질은 설치류 등 실험 동물에서 중화항체가 확인되었는데 중화항체는 바이러스가 인간 등 생물의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며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박사는 이번 연구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단백질 구조 공학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백신 및 진단 항원을 제작하여 국내의 다수 기업의 기술 이전을 수행한 바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유일하게 등록된 메르스 백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우수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연구한 결과 이번 코일9 백신 후보 물질 개발도 한 달 만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한국의 치료제 개발은 빠른 속도를 내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프랑스의 AFP 통신은 한국을 감염병을 극복한 최초의 국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상원은 한국의 코일9 대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진단키트는 전세계 인정을 받으며 1월 수출액 3,400달러에서 4월에는 2억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지난달에 전세계 103개국에서 약 2,500억 원어치의 한국산 진단키트를 사간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 방호복과 손소독제 등 방역 의료 물품의 수출도 점점 커지고 있고 지난 7일에는 한국산 마스크를 수출해달라는 국가가 70개국이나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겨냈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놀라운 기술력으로 전세계 인정을 받은 대한민국은 이제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 치료제 개발의 끝을 보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체를 찾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번만의 기술 개발로 그치지 않는 것이고 많은 동반 효과를 낳아서 우리나라 바이오 의학 수준 전체를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계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해 진단기술로 세계 모범이 됐듯이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